안녕하세요. 2학년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26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학기 형성평가 문제풀이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8-5번부터 8-10번 문제에 해당되고요. 우리 등교 이후에 실시될 형성평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여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한 이후 당좌 차월 사용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당좌 차월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당좌 차월은 기업이 정해진 당좌예금 잔액을 넘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을 할 때 그 당좌예금 잔액보다 초과해서 지불되는 부분을 우린 당좌 차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150만 원을 인출을 하고 싶을 때 마이너스 되는 그 50만 원을 당좌 차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한번 회계 처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업무용 컴퓨터를 지금 취득을 하였네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쓰는 물건, 그쵸? 비품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였대요. 근데 160만 원의 컴퓨터를 당좌예금으로 160만 원 바로 지급을 하려고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잔액이 120만 원밖에 없대요. 대변에 내가 지급할 수 있는 당좌예금은 120만 원 요거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럼 이대로 끝내면 안 되죠. 모자란 40만 원만큼을 더 메꿔주셔야 돼요. 요때 우리가 배웠던 것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잔액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40만 원 부분을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500만 원 한도이니까 4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당좌 차월 한도가 500이라는 뜻은 내가 마이너스 500만 원까지 끌어다가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중에 나는 40만 원의 당좌 차월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 가능한 금액은 나머지 46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당좌 차월의 개념을 보는 김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변에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부채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채 개정 과목이 있기 때문에 기말에 이제 회계 우리 보고서상에 포함을 기록을 해주실 때에는 당좌 차월이 아닌 단기 차입금, 짧은 기간 동안 잠깐 빌렸던 금액, 나중에 그만큼 메꾸어야겠죠? 라고 통합계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8-6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매출 채권은 요 두 친구를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계 처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는 상품 1000개를 22,000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계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1000개 22,000원씩 판매했으니 총 2,200만 원어치의 상품 매출이 생겼겠고요. 자, 대금은 현금 500만 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에서 1000만 원, 나머지는 아직 받지 못했대요. 나중에 받기로 했대요. 자, 매출은 했는데 아직 외상으로 받지 못한 금액, 외상 매출금 해서 나머지 금액 700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구하고 싶은 거 매출 채권은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합하여 총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8-7번입니다. 회계 순환 과정 중에 결산 절차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예비 절차인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예비 절차와 본 절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예비 절차는 정말 중요한 본 절차 마감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고요. 그쵸. 수정 전후 시산표 작성을 하고 요 수정 전, 수정 후 시산표 사이에 결산 정리분계, 결산 수정분계도 이루어지고요. 필요하다면 재고조사표도 작성을 하고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들의 정리 기비를 마무리 지어줍니다. 본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예비 절차에서 중요했던 거 시산표 정의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시산표는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옮겨 적는 과정, 즉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였습니다. 뭐 합계 시산표, 뭐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종류가 3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잔액 시산표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 잔액 시산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정산표로 작성을 하고 그 정산표가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했었죠. 자, 근데 요 잔액 시산표가 등식이 있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기말 내용인데 자본만 지금 기초 부분이라는 거 고양이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자본만 기초 자본인지를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시산표는 작성이 되는 시기가 그쵸, 기말 결산 단계에서 그 중에서도 마감하기 전에 예비 절차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자료들을 마감을 하기 전에 회계상의 거래들을 쭉 기록한 것들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는데요. 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자산, 뭐 부채 또는 뭐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은 총 마지막 기말 자료가 되겠지만 자본만큼은 마감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 주주나 투자자들이 우리 기초에 시작했던 그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초자본이 계속 기초자본으로만 머물러 있냐? 그건 또 아니고요. 얘가 기말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뀌냐면 우리 지금 중요하게 볼 요 본 절차 이렇게 거쳐서 장부가 마감되고 나면 그 마감된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바로 요 기초자본이 기말자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쫑. 자, 그래서 우리는 예비 절차, 본 절차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 예비 절차 가에 해당되는 거는 그쵸? 수정, 결산, 정리분계,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돼서 1번, 5번, 6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8-8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통합 표시되는 내용을 모두 찾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있었죠? 맞아요. 현금,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까지,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기말 결산을 마치고 재무상태표, 회계 보고서에 기록되는 이 통합 계정 안에는 현금, 뭐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당좌 보통예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현금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통합 표시가 가능한 것들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통화는 그쵸, 아까 본 것처럼 주와 지폐, 현금에 포함이 되겠죠. 당좌예금, 뭐 요금불예금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우편한 증서 어디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우편한 증서, 통화 대용 증권으로 해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됩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60일인 채권, 60일이면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현금성 자산의 정의 다들 기억나시나요?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가 3달 이내인 현금 것들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금과 같이 현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이란 뜻이죠. 현금성 자산 가능하고요. 5번의 외상매출금은 이 친구는 매출채권에 포함됐고 단기대여금은 조금 넓은 통합계정인 단기투자자산으로 포함이 되겠죠. 정리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건 1번의 통화, 2번의 당좌예금, 3번의 우편한 증서, 그리고 4번의 만기 60일인 채권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장부 마감을 할 때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골라달라고 하고 있네요.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란 뜻은 수익 그리고 비용 계정 과목을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지금 아닌 거를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바로 찾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부 마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기말 결산 절차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은 본 절차에 해당되고요. 본 절차에서는 수익 비용 계정 대체하고 자본 계정도 대체하고 총계정 원장, 분계장 등 여러 회계장부들 마감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2월 시산표도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본 절차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수익 비용 계정 대체는 즉 손익계산서 계정을 대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은 제일 처음 먼저 손익,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설정을 하고 그 계정에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닌 것들을 좀 찾아볼게요. 상품은 그쵸,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니까 손익계정 대체되지 않는 계정 과목 답이 되겠고요. 기부금 수익입니다. 그죠? 수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손익계정 대체 과목 맞고요.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임차료 비용이겠고, 상품 매출 수익,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이렇게 해서 1번, 3번, 6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손익계정은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들 이런 형식으로 대체를 해주시는데 요 T계정에서 빠져나와서 대체 분기를 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 각각 이런 형식으로 대체 분기가 이루어집니다. 고양이 박사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네요. 가에 들어갈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인데 가에 들어갈 자산이 뭔지를 찾기 전에 우리 여기가 뭔지를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인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하네요. 유동자산이라는 거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 유동자산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표현을 조금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현금화를 할 때 판매 과정에 필요한가 여부를 따졌을 때 반드시 판매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할 수 있다면 재고자산, 상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판매 과정 없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다 하면 당좌자산으로 구분을 지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보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번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당좌자산이네 바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보기에 건물부터 현금성 자산까지 둘러보면 자, 먼저 건물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죠. 유형자산인데 얘는 1년이 지나야지만 더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이었습니다. 해당 안 되고요. 이번에 상품은 어딨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현금화 가능할 때 우리 판매 과정 필요한 재고 자산에 해당되고요. 유동 자산이기는 하지만 당좌 자산에 해당 아니니까 이제 제외하고요. 3번 미수금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유동 자산이면서도 판매 과정 딱히 필요 없이 또 현금화할 수 있는 거에 해당이 되고요. 아직 받지 못한 금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죠. 4번의 선급금도 여기 마찬가지로 유동자산이면서도 판매 과정 없이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계정이었습니다. 얘도 먼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급한 만큼 나중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 계정 과목이었고요. 5번의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건물처럼 비유성 자산입니다. 마지막 6번 현금성 자산은 그쵸. 우리 아까 앞부분에서 봤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 있냐라고 할 때 여기 있기 때문에 당좌자산, 유동자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4번, 6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6차시 형성평가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늘까지 풀었던 형성평가 문제는 6월 22일 등교 이후 각 학급당 8-1부터 8-10번 중에 한 문제씩 선정하여 총 한 학급당 8문제의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